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디지털 생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며 인공지능이며 이런 것들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손자, 손녀들한테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또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러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우리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불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은행 가려고 해도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하고 식당 가도 QR코드로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적인 사용법만 익히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제2의 두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궁금한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가족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부터 은행 업무까지 손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화면을 터치하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이 터치하면 되는데요. 너무 세게 누르거나 손톱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올리거나 내리는 스크롤 동작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사진을 크게 보고 싶을 때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리듯이 하면 되고요. 작게 보고 싶을 때는 오므리듯이 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 동작들만 익혀도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꼭 해두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의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나 화면 설정을 찾으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크게 해두시면 눈의 피로도 덜하고 글자를 읽기가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로, 화면 밝기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데 너무 어두우면 잘 안 보이고 너무 밝으면 눈이 피로해지니까 본인에게 편한 밝기로 맞춰두세요. 세 번째로, 알림음과 진동 설정도 중요한데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소리를 충분히 크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필수 앱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으며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죠. 카카오톡 사용법을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을 열면 채팅 목록이 나오는데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터치하면 대화방이 열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면 키보드가 나오고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하면 더 편합니다. 키보드에 있는 마이크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말을 하면 자동으로 글자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긴 문장을 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음성 입력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진을 보내는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대화방 왼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진 아이콘을 선택하면 내 폰에 저장된 사진들이 나옵니다.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사진이 전달됩니다. 손자, 손녀 사진을 받았을 때도 사진을 길게 누르면 저장하기 옵션이 나오니까 그걸 선택하면 내 폰에 사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채팅 목록 화면에서 위쪽에 있는 말풍선 아이콘을 누르고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도 앱 사용법도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앱을 사용하면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앱을 열고 위쪽 검색창에 가고 싶은 장소 이름을 입력하면 그곳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 위치에서 그곳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어떤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몇 번 환승해야 하는지,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두 나옵니다. 걸어서 가는 경우에도 화살표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약속이 있거나 새로운 곳을 방문할 때 이 지도 앱만 있으면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궁금하면 날씨라고 검색하면 되고요. 가까운 병원을 찾고 싶으면 우리 동네 이름과 병원을 함께 검색하면 주변 병원 정보가 쭉 나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질병이나 건강 정보도 검색하면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고요. 뉴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궁금할 때도 검색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배움터입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리 방법부터 운동법, 건강 정보, 여행 정보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김치찌개 만들기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요리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 새로운 요리에 도전할 수 있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법도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고요. 옛날 노래를 듣고 싶을 때도 가수 이름이나 노래 제목을 검색하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심심할 때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챗GPT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사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챗GPT는 마치 똑똑한 비서처럼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챗GPT를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무료 버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 번만 설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앱을 열면 화면 아래쪽에 입력창이 있는데 거기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감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증상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될 때도 챗GPT한테 이 증상을 영어로 번역해 줘라고 하면 바로 번역해 줍니다.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요리 레시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행 계획을 짜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의 가장 좋은 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도 가족들 귀찮게 하지 않고 바로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천천히 설명해 줘라고 하면 더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줘라고 하면 핵심만 짧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챗GPT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의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운동이 내 건강에 좋은지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챗GPT는 의사가 아니므로 중요한 건강 문제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취미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원예를 좋아하시면 식물 기르는 방법을 물어볼 수 있고, 낚시를 좋아하시면 좋은 낚시터 정보나 낚시 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잔액 조회, 송금, 입출금, 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모바일 뱅킹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만들고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하는데, 은행이나 경찰을 사칭하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전화가 오면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바로 끊으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먼저 가족들이나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앱을 사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물건을 주문하고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쌀이나 물통을 직접 들고 오지 않아도 되고,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처음에는 간단한 물건부터 주문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제는 카드로 할 수도 있고 계좌이체로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문한 물건이 언제 도착하는지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문화 생활을 즐기는데도 스마트폰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표를 예매할 때도 극장에 가서 줄 서지 않고 앱으로 미리 예매할 수 있고요.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회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우리 동네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온라인으로 미리 관람 시간을 예약할 수 있었어. 현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할인 정보나 무료 관람, 행사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알뜰하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관리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자동으로 갤러리에 저장되는데, 이 사진들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구글 포토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앱을 사용하면 사진을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고요. 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도 사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앨범을 공유하면 서로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고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 사진을 받아서 모아두는 것도 좋고,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을 정리해서 앨범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건강관리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걸음수를 측정해주는 만보기 앱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기록해주고, 목표를 정해서 운동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기록하는 앱도 있어서 건강 수치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고요. 병원 갈 때 이 기록을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약 먹는 시간에 알려주는 알람 기능도 유용한데 약을 빠뜨리지 않고 제때 먹을 수 있습니다. 운동 영상을 따라하면서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할 수도 있고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런 앱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날씨 앱도 꼭 설치해 두세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올지 안 올지, 기온은 몇 도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우산을 챙길지 두꺼운 옷을 입을지 결정할 수 있죠. 일주일 날씨 예보도 볼 수 있어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정보도 알려주니까 공기가 안 좋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지하철은 몇 시에 출발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티나 타다 같은 택시 앱을 사용하면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요. 목적지를 미리 입력하면 기사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합니다. 요금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바가지 쓸 걱정도 없습니다. 고속버스나 기차표도 앱으로 예매할 수 있어서 매표소에 가서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앱을 사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중국집, 치킨집, 한식, 양식 다양한 음식점 메뉴를 볼 수 있고요. 리뷰를 확인해서 맛있는 집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주문하고 나면 음식이 조리되고 배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쯤 도착할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날씨가 안 좋아서 외출하기 힘들 때 정말 유용합니다. 결제도 앱에서 바로 할 수 있어서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 세상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 눌러도 큰일 나는 것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배워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유튜브에서 사용법을 검색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섣불리 클릭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로 과도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도 피로하고 목도 아프니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사용하세요.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궁금한 것도 서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고요.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과 소통하고 가족,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과도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학습하는 자세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이고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배워나간다면 미래에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를 겪지 않고 당당하게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사용법을 익히고 내일은 지도 앱을 써보고 모레는 유튜브를 보는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스마트폰을 만져보고 새로운 기능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게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카카오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인터넷 쇼핑도 하신다면 얼마나 신기해하고 자랑스러워할까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다 보면 어느새 디지털 세상이 편하고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성취감과 편리함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디지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